공부가 즐거워지는 시간 하이라이트 한자. 안녕하세요. 사자성어편 23번째 만남이네요. 오늘의 사자성어를 이루고 있는 네 글자 만나보시죠. 부수 확인하시고요. 난이도는 5, 4, 5 중3급입니다. 이번엔 전체 도금을 확인해 볼 차례네요. 매점, 매석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글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매라는 글자고요. 부수는 아래쪽에서 찾아볼 수 있네요. 조개패라는 글자입니다. 혹시 조개패의 숨은 의미를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 화폐로 썼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조개패자에는 돈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삶의 자 말고도 재물화, 재물제, 가난할 빈 이런 글자들에서도 조개패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위치한 이 글자는 그물망이라는 글자입니다. 실제 그물처럼 뚫려 있는 모습이죠. 이 글자의 예전 형태를 살펴보면 그물망이 조개패를 감싸 안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물망을 지금의 지갑으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갑, 그러니까 그물에 돈을 의미하는 조개를 넣고 무언가를 사려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그럼 예시단어 보도록 할게요. 예매와 매수가 나왔습니다. 예매의 예자는 미리 예자, 그러니까 미리 사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매수의 수는 거둘 수를 쓰시면 되는데요. 사들인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매수라고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글자 보시죠. 점칠점 또는 점령할 점이라고 불리는 글자입니다. 점치다와 점령하다라는 뜻 모두 골고루 쓰이기 때문에 두 가지 뜻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두 가지를 모두 기억할 수 있는 꿀팁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부수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 글자가 바로 부수 글자입니다. 점복이라는 글자예요. 예전에 거북의 등이나 뼈에 갈라진 금을 보고서 미래를 예측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갈라진 금을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점복자예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보시다시피 입구자가 있죠? 점복과 입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 갈라진 금을 보고 점을 치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점령할 점으로도 쓰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쉽게 기억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번에는 입구를 땅으로 보는 것입니다. 네모난 땅 위에. 이렇게 점령을 한 후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이죠. 이 두 가지 뜻을 예시단어에서 직접 확인해 볼게요. 점술과 독점. 먼저 점술의 술은 제주술이고요. 여기서 점은 그렇습니다. 점치다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리고 독점의 독은 홀로 독자입니다. 혼자 차지하다, 독차지하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점은 점령하다라는 의미겠죠. 이제 세 번째 글자 보도록 할게요. 팔매라는 글자고요. 첫 번째 만났던 살매의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팔매자도 살매와 마찬가지로 경제활동, 그러니까 돈과 관련이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요. 조개패를 부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개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살매자가 통째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팔매자는 첫 번째 배운 살매자에 이렇게 선비사자가 더해진 모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 선비사자는 본래 날출자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살매자는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고요. 그 사람에게 물건을 내어주는, 파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살매와 팔매 각각 설명드릴 때는 잘 이해를 하세요. 하지만 나중에 섞여서 나올 때 엄청난 혼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이 두 글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선비사자가 원래 날출자였다는 거, 물건을 내어주고 있다는 거,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예시단어 보겠습니다. 판매와 경매, 판매의 판도 팔다라는 의미의 팔판자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개패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경매의 경은 다툴 경입니다. 경쟁에도 이 경자를 쓰는데요.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다툴 경자를 쓰죠. 어느덧 마지막 글자입니다. 악길석이라는 글자고요. 왼쪽에 이부수, 원래 무슨 글자인지 아시겠어요?
내 마음 심자가 붓으로 쓰일 때 이렇게 가늘고 길게 변신을 합니다. 무언가를 소중히 여겨서 아끼고 아까워하는 것이 마음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심이 붓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발음은 바로 여기에서 왔습니다. 예석자라는 글자가 오른쪽 글자입니다. 예석자 아래에 날일자가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그 위에는 흑토자가 2개 겹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날이 흙처럼 쌓이고 쌓여서 옛날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조금 간단해지죠. 그리고 이번에는 마음심과 예석자를 합쳐보세요. 그리고 옛것을, 옛날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예시 단어를 살펴볼게요. 석패와 애석인데요. 석패의 패는 패할 패자입니다. 정말 아쉽게, 아깝게 지게 되는 것을 석패라고 하죠. 그리고 애석의 애는 슬플 애자를 쓰시면 되는데요. 슬프고 아깝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제 4개의 글자들로 뜻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매와 팔매,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이 나와 있으니까요. 사는 것은 이렇게, 파는 것은 이렇게, 이런 구성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점칠점자를 점유하다, 점령하다의 의미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은 점유하듯이 몰아서 하고 파는 것은 아껴서 판다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허생전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건값이 오르기를 기다리고 비싸게 팔기 위해서 때를 노리는 것이죠. 일단 많은 양을 사서 독점해서 몰아놓고 팔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연히 물건값은 올라가겠죠. 일명 사재기라고 불리는 행동들이 바로 이 매점매석이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은 아무래도 소비자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매점매석을 기억하시면서 살매와 팔매의 차이점을 다시 정확하게 체크해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